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년 전동기입니다. 3포세대, 5포세대, 금수저, 흑수저, 호모인턴스 캥거루족. 네, 저희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들을 지칭하는 각종 신조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우리 처지를 잘 설명하는 말들을 만들어냈을까.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불려야 하지? 분노 가득한 울분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세대보다 활기차고 희망적이어야 할 우리 청년들이 이토록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국민 여러분들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에게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꿈을 무너뜨리는 힘있고 돈 있는 권력자의 갑질 문화,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월 9일 제 생애 첫 대통령 선거에 청년에게 더 씌워진 오명을 벗고 청년의 꿈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정치적 선동과 각종 네거티브에 휩쓸리지 않고 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누가 청년의 문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지 저는 꼼꼼히 공부하고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택했습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와 배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 사이에서 부지런함을 삶의 철학으로 매일매일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은 고생을 좀 더 하시더라도 와다들만큼은 대학을 꼭 서울로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재수까지 해가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저의 소망은 이루어졌지만 제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의 장남으로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부모님의 고생을 끝내드리고 현재 중학생인 어린 여동생의 공부도 뒷바라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놓인 현실을 깨닫고 저는 학교 공부에 집중하면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틈틈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인턴 업무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는 치킨집에서 하루 6시간씩 홀서빙과 설거지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월요일 강의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가게로 나가시는 우리 어머니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 생각을 하며 밀려오는 피곤을 쫓아냈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부지런히 생활하며 부모님께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한 덕분인지 올해 2월 공지를 통해 알게 된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취업준비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것인데요.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취지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났습니다. 선배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는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80번 썼다고 했습니다. 80번을 입사시험에서 떨어지고 지금은 공시촌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집값이며 밥값이며 학원비를 대학을 졸업한 나이에도 부모님께 손 벌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죽도록 믿고 싫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수저 친구들이 부럽다며 서글픈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17만 2천여 명이 응시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경쟁률 35대 1.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며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응시생의 2.8%만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고 97% 절대 다수 응시생은 또다시 공시생이란 이름으로 돌아가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취준생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20대 공시생이 고향으로 내려가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3년이나 공부를 했으나 합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월에도 불행하고도 참혹한 선택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공시생이 공원에서 나무에 목을 맸다는 소식. 그 전날은 전북에서도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청춘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겨야 하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공시생이 무려 25만 7천여 명에 달한다는 한 대기업 경제연구원의 보고도 있더군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휠들어 휜 연로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씩이나 생활비며 학원비, 차비까지 받았어야 하는 자식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더 기를 죽이고 더 좌절하게 만들며 더 분노하게 만드는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한 후보자의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5급 지원을 뽑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자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채용 공고기간도 무엇 때문인지 줄어들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의 아들이 제출한 응시원서에는 귀걸이를 하고 점퍼에 옷깃을 세운 사진이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의 직장이라 불립니다. 직급은 무려 5급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25만 명이 하루 종일 청춘을 다 바쳐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응시 원서를 쓰기 위해 없는 돈에 정장 옷을 사 입고 사진관에 가서 프로필 사진을 단정하게 찍어 이력서에 붙입니다. 이것은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이력서 사진은 제 상식을 뒤엎고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 제출된 응시원서에는 12월 21일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상 경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름 후에 받을 상을 어떻게 미리 알고 썼을까요? 제출한 졸업 예정 증명서도 원서 마감이 5일이나 지난 12월 11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졸업 예정 증명서를 뒤늦게 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언론사가 팩트체크한 바에 의하면 2006년 11월 30일자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공고문에는 응시자 제출 서류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와 학력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력증명서는 최초 채용 공고 때부터 내도록 되어 있어서 논란이 된 후보 측에서 해명한 최초 채용 공고에서 학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 100만 촛불이 불타오르던 광화문에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재수학원까지 다니며 죽어라 공부해서 간 대학인데 정유라라는 학생은 이화여대를 권력으로 옮겨진 부모 덕에 그냥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세력은 우리 청년들의 꿈을 빼앗았고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을 훔쳐갔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국민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고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세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며 청년들에게 정의를 외치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정작 자신 아들 취업 문제에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놓는 해명 자료들은 더 큰 의혹을 불러오고 정치적 공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참여정부 기관의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되었습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제 부모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벽 바람을 맞으며 자갈치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시는 서민이십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한마음으로 바라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부정을 할 능력도 빽도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쭉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고 장가도 얼른 가서 부모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저의 이 소망은 저만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민의 자식, 우리 청년들의 소망입니다. 이 꿈을 송두리째 빼앗은 분이 청년에게 정의를, 청년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민의 자식들을 이렇게도 참담하게 만든 분께서 서민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감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의 청년 정책은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좋은 정책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이고 정부 부담은 40% 미만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재원을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산출 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의 아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정책과 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대기업 임금의 80%까지 보장해준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이는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 경제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해
일자리 문제와 불공정한 경제 구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구보다 잘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형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이 무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배웠습니다. 유능한 대통령, 젊은 대통령, 인격과 품위를 갖춘 대통령,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아들의 특혜 취업 논란조차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청년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사고로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우리 단원고 어린 동생들의 죽음을 두고 3년 탈상 운운하며 거친 막말을 쏟아내는 후보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달라지셔야 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서민을, 누가 대한민국의 청년을, 누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지 눈과 귀를 크게 뜨고 꼼꼼히 따져본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랜 정치 경력이 정치를 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정치 이력은 20년이 넘습니다. 말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결코 실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와의 건강한 토론과 상대를 헐뜯고 사실을 왜곡해 시비하는 언쟁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말싸움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유능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람이 선해 카리스마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통해 도전과 성공의 강력한 역사를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여느 후보와는 다릅니다. 국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말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저의 선택은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어느 취업준비생 선배의 80번이나 쓴 자기소개서 이야기가 몇 년 뒤 제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서름을 다룬 인기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가 더 이상 우리 청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실력이 백을 이기는 세상,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줄 안철수 후보가 청년 여러분과 대한민국 서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떠나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만 가지고 계시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계신 곳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5월 9일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첫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